예, 안녕하세요. 이 연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한 연구고요. 이런 또 정책 연구 과제를 준 우리 또 원장님,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연구한 분들은 우리 한림원 회원으로서 신동천, 이공래, 정선양, 정준호 교수이십니다. 여기 정준호 교수는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 보고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되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앞에 부분은 뭐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조직, 우리 한림원도 물론 하나의 조직이죠. 기업이나 정부기관이나 뭐 법인 등 모든 조직은 그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특히 12월이 되니까 신문에 어느 기업이 뭐 소위 사회 봉헌 활동,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자꾸 신문에 나오던데 보니까 사실은 그 사회 봉헌 활동도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2010년도에 소위 그 ISO 26000이라고 하는 그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조직은 뭐 이렇게 소위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소위 ESG 경영이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ESG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의 약자인데요. 이게 보면 여기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히 여기 이제 사회 속에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뭐 환경은 뭐 요새 얘기하는 뭐 탄소 뭐 간축값 문제, 지배구조는 뭐 이제 기업이나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이 뭘까? 사실은 아직까지 그 한림원 같은 이런 학구적인 조직은 그렇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연구팀이 한림원의 사회적 책임이 뭘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림원은 원래 설립 목적이 이제 94년에 만들면서 기초과학 연구 진흥의 기반 조성, 또 뭐 우수한 과학 기술인 뭐 발굴 활용, 또 외국 한림원과의 학술 교류, 정책 자문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또 충실히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한림원도 하나의 그 국가의 조직으로서 특별히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접근이 좀 어려운 일반 대중이나 또는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돕는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는 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생각해보고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림원이 내년도인가요? 설립 3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 뭐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년으로 가는 단계인데 조금 더 우리 한림원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요거는 2014년도에 만든 한림원의 미션 비전 전략 체계도입니다. 뭐 사실은 제가 2013년부터 원장을 지냈는데 제가 있을 때 지금 미션 비전 전략 체계들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부러 이걸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한림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속의 과학기술입니다. 우리가 국민과 같이 하자. 국민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교적 그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적게 받는 취약계층들이죠.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이 따뜻한 과학기술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하나의 핵심 가치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한림원. 이 속에도 국민 속에는 또 이 취약계층들이 또 큰 몫을 차지하는 거죠. 또 전략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창달. 그래서 우리가 한림원이 주로 좀 어떤 그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제안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 소위 그 혜택을 적게 받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내용 속에서 이 전략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15개가 들어있는데 전략과제가 뭐 지금도 다 여기 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죠.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데 보면요. 소위 그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책임 속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기술 개발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 할머니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여기 지금 이건 국제적인 관계인데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지원. 개발도상국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2021년에 선진국으로 선언이 됐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전략과제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국제 동향과 표준화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화 규약이 IS 26000에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의 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 7가지인데 이 속에는 뭐 조직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이제 다룰 때에는 뭐 우리 지역사회 참여, 특히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지역사회를 넓은 의미를 보면 우리 국민 속에 취약계층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유엔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왔죠. 이게 2015년에 어나운스된 건데 2030년까지 15년 동안 SDGs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 이 속에서도 사실은 그 취약계층을 도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ESG 경영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동향과 표준화를 볼 때 이제 한림원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주요 세계 한림원들의 활동인데 이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보고서가 좀 두껍습니다만 거기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그 개발도상국들의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학자들 또는 또 젊은이들이 그 개발도상국에 이제 가서 미국의 그 한림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활동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 뭐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학기술 문화의 저변 확대와 이 대중화 활동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림원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청소년 과학경제 사사, 석학과학기술 말하다, 또 한림과학 캠프 뭐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사실은 조금 그 취약계층들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과학경제 사사 사업이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은 넣자. 취약자들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은 탈북자 학생을 넣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팀에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좀 할애해서 취약계층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활동, 우리가 이 뭐 점자 책이나 이런 걸 또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만들다 말지 말고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과학기술 지원센터를 우리 한림원에 만들면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미. 물론 탈북자들도 있지만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 또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빨리 급감하기 때문에 이민청을 세워서 많은 이민을 받기 시작하면 이주민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그 과학기술을 지원해주는 지원센터를 한번 한림원에서 만들면 제 생각에 정부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예산도 더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저희가 제안해 봤고요. 또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위한 한림원 석학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건 아직 없죠. 또 지금 뭐 이 소위 기초학력 미달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수학이나 과학의 취약계층을 돕는 한림원 나름대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전국적으로 하기 힘들면 뭐 한림원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뭐 수포자 또는 과포자 뭐 이런 학생들을 돕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외국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 지금 그 개발도상국을 돕는 과학기술 활동을 우리가 많이 추진할 수 있어요. 이미 그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ODA 자금을 대폭 늘리려고 했는데 조금 제동이 걸려서 조금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도 조금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조 정도 늘리려고 그러는데 좀 부분적으로 잘렸던데 그래도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은 꽤 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과학기술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코이카 이런 데서 코이카 국제협력단이죠. 여기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코이카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모색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개독의 과학기술을 좀 전적으로 우리가 담당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ODA 자금을 좀 달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베트남 과학기술 지원 사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몽골의 의료협력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추진한다든가 기타 개발도상국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아싸가 우리 한림원의 사무국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싸를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활동을 더 모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볼 때요. 우리 한림원의 회원들이나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사실은 부유층입니다.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는 생활이 어려운 하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인컴이 50% 아래인 사람들, 전체적인 거로 볼 때 이런 분들을 우리 한림원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조금 국가에서 좀 도움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어떤 취약계층들의 과학기술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림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국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한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런 연구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한 5개월 하면서 상당히 여러 번 모였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회의만 하면 한 6번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배우고 우리끼리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연구를 해준 한림원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